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폭락을 하는데 앞으로 조정이 짧다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지금까지 방송에 나온 하락론자 말고 그동안 상승론자들이죠. 그분들이 조정이 짧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만 되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회만 되면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상담을 했는데, 집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집을 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집값이 3년 폭락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값의 조정이 짧지가 않은가? 오늘의 방송의 주제예요, 그게. 한번 그 근거들을 제가 한번 계속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리고 정말 집값은 언제가 바닥인가? 어떻게 바닥을 잡아야 될 건가?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어요. 이제 경기가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LG전자의 TV 부분이 적자를 났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전제품도 못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고 있다. 그 정도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할 돈이 없어요. 지금 가게가. 부채 비율이 GDP의 140%.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올린 것은 부채 거품으로 집값이 2배, 3배 오른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다가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조정을 받고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금리가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GDP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이 돼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투기꾼들을 선동해서 집값이 올라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자꾸 집값이 조정이 짧다는 얘기들은 무주택자나 어떤 투기 세력들한테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사라. 선동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구조상, 경기 침체 국면상 되돌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기간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끌어다 쓸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였는데,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폭등 중에 폭 2배를 넘어서 3배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2% 내던 게 지금 6%, 7%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의 저금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옛날의 저금리로 지금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금리를 버텼던 미국의 어떤 패권, 미국의 달러 패권, 그 달러 패권이 지금 세계화가 깨지면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곤란한 지경에 지금 빠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서울 강북에서 이제 금매들이 투매가 되고 있는데 2, 3억씩 하락하면서 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사실상 내용을 보면 투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3억짜리가 한 11억, 10억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3억에 거래된 거는 한 건이야, 두 건이야, 한 3건이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가격의 고점은 평균점이 아니라는 거야. 평균점에서 2, 3억 빠졌으면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점에서 2, 3억 빠진 거는 어떤 평균 가격에서의 충분한 하락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에서는 금매 투매로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싼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더 떨어질 거라는 어떤 시장의 공포감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강북까지 수억 원의 하락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 서울, 강남 일부를 빼고는 지금 수억 원씩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낙폭이 2년 3개월 만에 최대이다. 세제를 완화했잖아요. 종부세 완화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요지부동이다.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더 떨어질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 고점에서 2, 3억 빠진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 급한 다주택자들은
급매물들을 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서울의 강북의 몇 가지 사례를 보죠.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롯데캐슬 퍼스트 전용 8사가 지난달 1일에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 자, 이전 최고가가 13억 2억 8천 정도. 최고가에서 2억 8천 하락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싼 게 아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강북만이 아니라 그 준강남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도 금매 가격이 거래가 되어 있다. 자,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우시티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전용 8사가 지난 5일 신고가 23억 8천보다 3억 천 정도 떨어진 20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 역시 싼 가격이 아니죠. 최고가에서 3억 정도 빠진 거니까. 송파구 잠실 엘스 7월 들어 최고가 대비 5억 원 하락. 5억 원 하락.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죠. 전용 8사가 20억 원을 넘어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지난 19일 16억 4천에 거래됐다. 한 3억 6천 정도가 떨어졌죠. 자, 이것도 최고가 대비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락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 절벽 또 문제지만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한 달 새 480%가 폭증하고 있다. 이제 서울 강북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 가격들, 고분양가 나오는 것들은 다 미분양이 미분양이 날 것이고 이제 할인 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이 46포인트 증가했다. 자, 이런 게 이제 집값의 하락으로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예요. 이 서울 수도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29일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7,910가구, 전월보다 2.0% 535가구, 점차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방은 1.5% 증가. 자, 수도권을 보시면은 수도권이 4,456가구로 전월 3,563가구 대비 25% 수도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분양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 260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4.5% 반토막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수도권이 12만 3,8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5%가 감소됐다. 사람들이 집값은 더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사질 않는 거예요. 지방은 18만 6,429건으로 33.7%,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서울은 이 중에 3만 4,945건 52%, 서울도 52%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금매로 가격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더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조정이 다 됐다.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8월에 이제 발표할 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야.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 때문에 그 정권을 잡은 정권인데 집값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경착륙을 하고 있거든요. 경착륙을. 아무래도 정부는 연착륙을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다 대고 공급 물량 발표하면 집값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당신들은 그 국민들이 집값 거품을 빼라고 정권을 맡긴 사람들이니까 그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비싸면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졸업을 하면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 근데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 취업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하면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데 최소한의 그 살터전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필수가 85면 완전히 침체야. 이거 뭐 77로 가면은 70대로 가면 완전히 폭락이고 0.7포인트 하락하며 12주 연속 하락. 자,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뭐 까짓거 전세 살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금리도 비싼데 어차피 내가 집을 살려면 부채를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비싸니까 도저히
부채를 발생해서 집을 못 사는 거야. 집값은 뭐 올라갈 기미도 없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2030년 되면 인구가 감소된다는데 막 거기서 더 올라가면 뭐겠냐. 그냥 이렇게 살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정부는 싼 가격에 좋은 주택 공급해준다고 그러고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라도 뭐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저도 집을 안 사죠. 지금 뭐라 집을 사겠어요. 그죠? 기다렸다가 뭐 더 싸면 살까? 아니면 정부가 이 싼 주택들을 경기도 수도권에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 분양받으면 되지. 굳이 뭐 이 최고점에서 2, 3억 빠진 집이 뭐가 싸다고 그걸 사겠냐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폭락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거품이었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GTX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는데 GTX는 알고 보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질지도 몰라. 거기다 대고 또 금리까지 인상한다네. 아이고, 이건 뭐 내 실질 소득의 60% 이상을 이자로 내라는데 생활이 안 돼. 거기다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는 내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효과는 내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시장의 심리는 다 죽었고 앞에 안 보인다 이거야. 가격의 바닥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30% 40%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죠. 자,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7로 하락폭이 늘었어요.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내림폭이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주째 연속 하락이다. 최근 4주 사이에 마이너스 0.03, 0.04, 0.05, 0.07 계속 수치가 늘어나고 있죠. 자, 서울의 하락폭은 이제 소수점 두 자리짜리가 아니라 소수점 한 자리짜리로 갈 거예요 이제. 예? 낙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실제로 낙폭이 더 큰 지역을 보니까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 지역이 낙폭이 크더라는 거야. 도봉구가 마이너스 0.17 크죠. 노원구 0.15, 성북구 0.15, 서대문구 0.13. 자, 이런 지역이 뭐예요? 영끌 세대들이 한 6억, 7억, 8억 가지고 들어간 지역, 그들이 급매로 날리고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만 그렇게 빠진 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의 신도시들, 평촌 얼마 전에 뭐 또 재건축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잠시 떴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선동질 또 했잖아요. 그 선동질에 맨날 당하는 거야. 영끌 세대들도 선동질에 당하고. 집값이 오를 때 조정받을 때는 좀 양심적으로 선동질을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아유 지겹다. 그것도 이제 평촌에 마이너스 0.06, 광교에 0.03, 분당 0.01 계속 하라고. 분당도 그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연초에. 그 선동질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장이 올라갈 때는 잘 맞춰. 그러나 장이 조정받을 때는 그 사람 얘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야.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하락장에서는 그 사람 말을 믿지 말아라. 경기 인천 성남이 마이너스 0.24. 성남도 많이 빠지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소수점 첫째 짜리잖아요. 양주 외곽이니까 0.10, 의왕도 0.09, 시흥도 0.04, 수원도 빠지고 있고, 이렇게 경기도 외곽 신도시 인천, 수원 모조리 빠지고 있다. 사실 지금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집값이 폭등했던 거는 저금리 유동성을 통해서 부채를 많이 발생을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거야. 거기에다 대고 높은 전세가율. 금리가 싸니까 사람들이 주거의 질을 올린 거야. 그냥 저금리 유동성으로 좋은 전셋집에 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갭 투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다 대고 좌파 정부의 규제, 시장의 유통 물량을 줄이는, 그리고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좌파 정부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다 올라간 거야. 거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그 선동질, 영끌 투자들이 거기에 말려들었고 집단 강기로 반응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고. 자이언트 스텝 금리가 두 번째로 적용이 됐고,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어. 전세를 안 살고 월세로 사니까 지금 전세돈 빼줄 돈도 없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집값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 3배 폭등한 집값. 다
부채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금리는 올라가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구매력이. 이런데 어떻게 조정이 짧냐고. 자, 실질 소득이 감소됐다. 충분한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전환되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집값이 조정이 짧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짧지가 않아.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 경기는 내년에 더 후퇴래. 그럼 내년에 수출이 더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원 달러율이 더 올라가겠지. 그죠? 그럼 우리 GDP 성장이 안 되는 건데, 이 집값이 올라가려면 GDP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월급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질 그런 경제적인 체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원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무역 적자가 나고 거기다 대고 금리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경제적인 그 환경을 봐도 올라갈 여지가 조정이 짧을 여지가 없다.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언제가 바닥인가? 그건 모르죠. 그죠? 자, 그러나 이럴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두가 앞으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안 온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모두가 집에 관심이 없을 때, 자, 이럴 때 바닥이 오는 거지.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보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냥 뭐 조정이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조정이 짧다. 바로 이제 반등이 온다. 그렇게 해서 반등이 오는 게 아니야. 시장이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시장이 모두가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럴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정부에서 막 그 주택 공급 물량을 쏟아낼 때가 있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공급 물량 쏟아지니까 이제 기다리면 좋은 집 살 수 있겠네. 이제 그런 심리가 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그럴 때가 시장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